안녕하세요. 노우니버스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챗GPT입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앱을 어디서 깔아야 하는지, 로고는 어떤 건지. 잘못 깔면 이상한 광고 앱으로 연결되기도 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분들을 위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챗GPT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쓰는 방법부터, 어떤 아이콘을 눌러야 진짜 챗GPT인지 구별하는 법, 그리고 처음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일부 챗GPT는 무엇인가요? 먼저 챗GPT가 어떤 건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챗GPT는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글로 질문을 하면 사람처럼 대답해 주는 똑똑한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글만이 아니라 음성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사진이나 문서도 분석해 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챗GPT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의학, 법률, 금융 같은 중요한 문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절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2부 설치하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열어야 합니다. 화면에서 작은 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을 찾으시거나 검색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검색하세요. 검색창에 영어로 챗GPT라고 입력해 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 앱이나 가짜 앱도 섞여 있습니다. 진짜 챗GPT는 오픈AI라는 회사에서 만든 공식 앱입니다. 로고는 검은색 라인에 흰색 바탕인 꽃 모양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꽃 같기도 하고 매듭 같기도 한 모양입니다만 비슷한 모양으로 헷갈리게 하는 앱들이 많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 로고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모양의 아이콘이 보인다면 설치하지 마시고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앱을 찾으셨다면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몇 초 기다리면 자동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초록색 로고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제 그 아이콘을 누르시면 챗GPT가 실행됩니다. 3부 회원가입과 로그인. 처음 실행하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구글 계정이나 네이버 메일 주소도 쓸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구글 계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간단한 인증 절차를 마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그런 화면이 뜬다면 공식 앱이 아니니 즉시 종료하시고 삭제하세요. 4부 처음 써보기. 앱을 열면 아래쪽에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보입니다. 여기에 원하는 내용을 적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챗GPT가 대답을 해줍니다. 처음이라면 너무 어려운 질문보다는 생활에 가까운 간단한 질문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좋습니다. 오늘 날씨 알려줘. 저녁에 먹기 좋은 건강식은 뭐가 있을까? 70대 시니어가 무릎에 물이 안 가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 챗GPT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대답을 줍니다. 5부 실제 사례. 서울에 사는 72세 김말순 할머니는 처음에 챗GPT를 설치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알려준 대로 그냥 평소 궁금했던 것을 적으라고 해서 시도해 보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라고 적어 넣으셨더니 단계별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5세 이정우 어르신은 건강검진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하셨습니다. 챗GPT의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고 입력하니
검진 전에는 어떤 약을 중단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이 역시 참고용이었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직접 물을 때 훨씬 수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부 질문 잘하는 법. 챗GPT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너무 막연하게 물으면 대답도 막연해집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방법 알려줘라고 하면 너무 일반적인 답만 나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나누어 질문하세요. 첫 번째 나이와 상황을 먼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65세 여성 무릎 관절염 있음 현재 체중 65kg, 5kg 감량 목표라고 적습니다. 두 번째 이 조건에 맞는 운동이나 식단을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세 번째 일주일 식단표나 운동표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묻는 것을 체인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 훨씬 정교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7부 주의사항.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챗GPT에 절대로 입력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또한 너무 최신 뉴스나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8부 활용 아이디어.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주 말 번역기. 손주가 힙하다, 레알 찐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뜻인지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안내. 내가 몇 살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검진 준비. 내가 복용하는 약을 적고 어떤 검사를 앞두고 있다 하면 주의할 점을 알려줍니다. 넷째, 여행 일정. 70대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간다라고 하면 무리 없는 맞춤 코스를 짜줍니다. 다섯째, 보험 약관 해석. 복잡한 문서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쉽게 풀어줍니다. 9부 마무리. 오늘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챗GPT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검은색 라인에 흰색 바탕 꽃 모양 로고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로고가 똑같은지 챗GPT라고 쓰여 있는지 비교하셔서 다운받으세요. 개인정보는 절대 입력하지 마시고 건강과 법률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시니어분들이 챗GPT를 잘 활용하시면 국민연금부터 건강검진, 손주와의 대화까지 훨씬 편리해집니다.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 챗GPT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훈이 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